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해적 월부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데 나가는 돈은 490만 원입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대출 이자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제가 쓴 적도 없는 2억이란 돈을 당장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 2억이란 돈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박한 심정으로 월부닷컴에 사연 남깁니다. 요즘 전세가 위험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본 것처럼 전세 보증보험에 잘 가입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2억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살고 있던 경기도 빌라.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불안해져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적중한 걸까요? 작년 여름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은 3월 말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문자뿐 5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전세금 2억 9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다급히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따로 SGI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대출금 2억을 저희가 마련해야 허그에서도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전세대출 이자가 많이 올라 힘든 상황에 어디서 2억을 구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2억을 마련한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요. 전세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 우리 가족 다 같이 번듯한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지금 이 꿈도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하고 막막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직면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매일 저를 울고 웃기던 월부에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월부에서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이분 고민은 일단 전세 사기를 당하신 상황이고요. 총 보증 금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2억 원은 전세 대출로 마련하신 돈인데 이분이 더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허그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했는데도 못 받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에 전세 계약하셨고요. 그때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 놓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2억 9천, 그 중에 2억 원은 대출받아서 하신 분이고 대출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조금 불안해서 집주인 바뀐 거 알게 돼서 불안해서 허그 보증보험까지 가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이 경매가 넘어갔고 현 집주인은 뭐 보증금 돌려줄게 라고 말만 해놓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분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순위에 다른 뭐 근저당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 집이 뭐 경매 넘어가더라도 2억 9천 전부를 안고 낙찰받겠다고 하는 낙찰자가 안 나타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 집에 사는 방법 외에는 이 보증금 2억 9천만 원을 정작 받아 나가는 방법이 지금 그게 어렵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부닷컴의 조세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허그 보증보험에서 돈을 못 받게 되셨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보내주셨던 서류를 보니까 대출 받으셨을 때 이제 SGI 쪽에 질권 설정하는 서류에도 다 이제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가입하신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그 쪽에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허그에서 그 대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서 또 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는 건 가능하지만 네, 다른 기관인 SGI 쪽에서 질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아예 허그 보증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제 가입을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가입을 하시게 된 건지 혹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는 사실 가입이 SGI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네. 사실 이제 은행에서 이제 서류에 사인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다 보통 그냥 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리고 나서 허그에 이상한 기류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허그에 가입을 그냥 했는데, 가입이 네.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고가 이렇게 나고 나서 허그에 가서 보증금 반환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SGI에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증금 관련된 거를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전달을 받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직접 한번 전세대출 가입 절차를 그 앱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전세대출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신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거나 질권 설정이 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뜨던데 혹시 그런 건 못 보셨어요? 기억이 나더라고. 네. 일단은 허그 쪽에 가입이 원래 안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아셨으면 그때 뭐 SGI 쪽에 있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셨거나 하는 방법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그 앱에 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게 좀 미비했었던 건가, 허그 쪽에 내부 직원이 어떤 제대로 진행을 못한 건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이제 그 부분을 잘 안내를 못 받아서 받은 손해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허그랑 이제 다퉈보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현재로는 그 허그의 내부 약관상 질권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보증보험 면책 조항이다라고 아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당장은 보증보험으로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은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네. 보통 이제 전세로 들어갈 때 이제 현금을 100% 보유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뭐 SGI라든지 혹은 허그라든지 이런 거를 뭐 선택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이야기나 전달을 해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이런 상황을 아예 몰랐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허그나 뭐 SGI나 이런 거를 가입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가요? 허그에 가입했는데 못 받는 경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거의 처음이에요. 그 요건을 못 갖추는 경우에 이제 못 받으신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처음 봤거든요. 통상은 제가 이제 허그 측에도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출을 일으킬 때부터 이미 보증보험 가입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대출 받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네. 은행마다 이제 뭐 SGI에서 질권 설정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 네. 허그에서 채권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면 이제 같은 기관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SGI에 그게 한다는 게 알고 계셨다면 SGI 쪽에 있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아무도 안내해주지 않고 오히려 허그에 가입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되게 억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인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형사 고소건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저희도 사실 이런 전세도 처음 살아보고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처음이라서 네. 그래서 이걸 형사 고발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지금 말씀하시기 전까지. 저는 형사 고소를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 네네. 지금 형태가 좀 되게 전형적인 전세 사기의 형태예요. 네. 보면은 처음에 계약을 씨랑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씨로 이름을 바뀐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계약하자마자 바뀌었죠. 그죠? 우리가 계약 완전 네. 하자마자.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한 매매 가액이 2억 9천이에요. 여기 등기부 확인해 보시면 사연자님의 보증 금액이랑 네. 그 순간에 이름 바뀐 매매 가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전세 사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에 고소장을 써서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고소가 좋으냐면 네, 네. 지금은 한 명한테밖에 청구를 못 하세요. 지금 상태 민사로는. 맞죠? 근데 지금 고소를 할 거면 전 집주인, 네. 현 집주인, 그리고 네. 그때 뒤에서 부추겼던 뭐 중개사 연락받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중개사가 단가요?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은 저희 쪽 부동산이랑 그 상대편 부동산이랑 그다음에 그 임대인이랑 이렇게 이제 4팀 정도로만 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더 사람이 나타났죠. 네, 다른 네. 막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몇 명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음. 있어가지고 좀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지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보통은 빌라가 안 팔리니까 네네. 전세금 보증금을 받아서 뒤에 그 많은 어떤 사람들이 나눠 먹기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고소를 하셔야 돼요.
이 이름을 아는 자뿐만 아니라 이름을 모르는 자도 그냥 성명불상인이라고 해서 당시에 내 계약서 쓰러 나타났던 그들 모두를 다 일단은 하면 네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내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씨가 돈을 다 받았겠죠? 그걸로 끝나야 돼요. 중개사 수수료 정도만 넘어가고 네네. 나머지는 그 집주인이 다 가진 채로 끝나야 맞는 건데 맞죠? 네네. 네네. 근데 그 돈을 분명히 여기저기 다 나눠준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같이 나눠 가진 자들이 공모한 자들이에요. 통상 이런 그 지금 현 집주인은 아마 자력이 없는 자일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동산이랑 얘기한다는 식의 표현들만 이제 계속. 그죠? 이 사람은 몰라요. 자기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고 이름 빌려준 대가로 200만 원, 300만 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100%는 아닙니다만 그 네네.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고소를 꼭 하셔야 되는 게 네네. 고소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사기 범행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나면 선생님은 여러 가지 혜택이 생겨요. 네. 하나는 지금 집주인한테만 받을 수 있다고 한 그 돈을 공범인 모든 사람에게 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 라는 청구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돈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물론 민사를 별도로 걸긴 해야 되지만 그리고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호실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네네. 이게 막 저기 인천처럼 막 수천 채가 터져야만 사기는 아니거든요. 한 호실도 사기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한 호실만 고소를 하는 경우면 오히려 해결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사기인지 모르고 가담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냥 집 팔아준다니까. 네네네. 그러면 집을 2억 5천에 팔아줄 테니까 네. 2억 9천짜리 계약을 해라 하면은 자기는 그런 줄 알고 2억 9천을 받아서 4천만 원을 그 사람들한테 돌려줬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다. 그럼 자기도 사기의 범행에 가담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되면 경찰에서 소환이 될 거잖아요. 이 사람 깜짝 놀라는 거지. 내가 경찰서에 내가 가야 된다니. 그러면 그분이 내가 사기로 처벌받고 감옥 가기 너무 싫어 하면 선생님한테 일부든 전부든 변제해 줄 테니까 나에 대한 고소를 좀 취하해 주세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정부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거의 임박해 있어요. 거기에 피해자,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되시려면 형사건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가만히 계시면 선생님 그냥 민사적으로 그냥 돈을 손해본 사람으로 끝나요. 근데 형사 고소를 해야만 네.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 등록을 하시면 여기서 뭐 저리로 대출도 일으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 낙찰 만약에 받을 돈이 없으면 그 돈으로 이제 대출 엄청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낙찰도 받게 해준다고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지금 경매 절차 자체를 조금 늦추거나 멈출 수도 있고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오르실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 제출하시고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요. 네. 전세 사기를 사기로 고소하면 사기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이거 그냥 집 경매 넘겨서 해결해야 되지 왜 이거 사기로 고소했니? 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작년 한 여름 때부터 이거는 사기구나 하는 게 뭐 전국 경찰서 TF가 다 구성이 되면서 이제는 이해도가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고소장을 꼭 정확하게 써서 이게 왜 사기인가 라는 걸 써서 고소장을 제출해 주셔야 수사가 잘 진행이 되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거는 지금 매각 기일이 지금 한 번 유찰됐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매각 기일이 있고 근데 아마 낙찰이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저희 금액이 묶여 있으니까. 그쵸. 선생님 보증금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거든요. 그 2억 9천만 원을 줘야만 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낙찰 받을 자가 없을 겁니다. 나빠 보이지만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맞죠? 계속 사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찾아갔었거든요. 허그에 2번 정도. 네네네. 그쪽에서 이제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억을 갚아서 SGI를 없애고 와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2억이 저희 대출이라서 계속 이자를 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2억을 갚는 방향으로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갚아서 이런 형태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당장 급하게 이사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네네. 저 같으면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형사 고소를 일단 해놓고 나를 사기 피해자 등록하는 것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데 처음 쓰는 그 고소장은 네.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시면 좋아요. 대대적으로 터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도 당했어요 라고 말만 해도 거기서 입건을 해줍니다. 건축왕, 빌라왕 뭐 이런 사건들은. 근데 지금 선생님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네. 이런 데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네. 고소장만 쓰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진 않을 거예요. 지금 경기도 쪽도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지원 센터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네. 내가 고소장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지 아니면 법률구조공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알아보셔도 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경찰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저 같으면 좀 기다릴 것 같아요. 금방 낙찰이 안 될 겁니다. 낙찰이 되면은 뭐 땡큐죠. 우리는 그 사람한테 다 받으면 되니까. 근데 아마 낙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이대로 두고 여기서 집에서 사시면서 형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나를 피해자 지위에 올리고 피해 지원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그자들이 사기죄로 의율돼서 재판을 받는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그들이 처벌을 받잖아요. 뭐 작게는 벌금부터 많게는 실형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 형사 절차는 그 사람들이 벌 주는 절차지 내 돈을 찾아주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돈을 좀 갚아줄 테니까 나만 좀 빼줄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진다면 그들 여러 명을 상대로 다시 또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 빌려준 현 집주인은 돈이 없을 게 거의 확실하지만 배후에 있는 중개사라든지 전 집주인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형사처벌 받는 게 두려워서 어느 정도 변제를 해올 확률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기다리면서 고소하고 그 다음에 뉴스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내가 이걸 신청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구나를 알아서 그 피해 지원 센터 같은 데 빨리빨리 신청하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네. 근데 나도 전세 사기 피해자예요 하면서 신청하고 또 알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법률이 통과 안 돼서 확실하게 뭐뭐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뉴스 한번 저도 같이 팔로우업 해볼 테니까 네, 선생님도 같이 팔로우 해보시고 가장 급한 거는 형사 고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고소해봤자 별로 소용없어. 뭐 그 사람들 배째라 하면 어떻게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닙니다.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교통사고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걸 앞으로 내가 잘 치료하고 뭐 보험 처리도 잘하고 뭐 자동차도 고치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집중하셔야지 내가 그때 그 길 가지 말걸 신호 한 번만 더 받고 갈걸 이런 후회하시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집에서 나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대항력을 갖춘 집에 들어가신 것 자체가 잘하신 거예요. 네, 그것만 해도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이고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손해를 얼마나 보느냐는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완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점차 조금 더 나아지실 겁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세 사기 물론 당한 이후의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것들 미리 챙겨보시면 좋겠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매매 시세 정확히 알아보고 전세가율 80% 이상인 물건 피하기. 두 번째 부동산 등기부 계약할 때 중도금 칠 때 잔금 칠 때 그리고 이사하고 나서 직접 발급받아보기.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하기. 네 번째,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해서 확인하기. 다섯 번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두기. 여섯 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꼭 하기. 일곱 번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하기.
8번째, 계약할 때 집주인 신분증이 진짠지 확인하기. 9번째,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하기. 10번째, 정부에서 신설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체크해서 혜택을 받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